네, 김해에서 뒷고기가 출발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김해가 오래전부터 돼지의 사육량이 많았고, 그리고 김해 시내에 이렇게 돼지를 도축하고 가공하는 시설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돼지고기를 도축하고 가공하는 공장이 김해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우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분 도체된 지육은 이제 레일을 따라서 흘러가게 돼 있는데, 이분 도체를 저희들이 3등분을 합니다. 먼저 앞다리 쪽은 갈비 내대뼈 쪽에 칼을 넣어서 정각을 만들고요. 중간에 이제 안심 부분을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중각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후각이라 하는데, 이 세 부위가 각 라인을 타고 이제 흘러가면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고기를, 요거는 뒤통, 요 부위는 항정살, 요 부위는 안금이라고 발발이, 요 부위는 청장, 배를 기리는 뱃살,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돼지고기를 이분할한 상태에서 특수 부위의 위치들을 보면 눈에 아주 잘 띄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아주 소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형기술자분들이 속된 말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할 정도로 이거 잘라내버리면 지육 전체 무게는 별로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맛있는 부위들을 빼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뒷고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돼지를 크게 나누면 7부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심, 앞다리, 뒷다리, 안심, 등심, 삼겹살, 갈비, 이렇게 7부위로 나눕니다. 이 7부위는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부위를 나누는 방식을 대분할이라고, 이 대분할로 돼지고기를 정형하는 방식은 이미 뒷고기가 유통되던 70년대부터 적용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점점 고기를 이제 세분화해서 먹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17부위로 세분화했다가 지금은 25개 부위로 세분화해서 고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방식을 소분할 정형이라고 하는데, 이 소분할 정형은 2007년도에 농림부 고시, 그리고 2014년도에 식약처 고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돼지고기 특수 부위도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면 1970년대 말 뒷고기가 출발할 당시에는 이런 소분할 정형 방식이 적용됐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부위들, 소량 나오는 특수 부위들은 업계의 관행으로서,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 점이 뒷고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아주 소량이지만 맛있는 특수 부위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라인에서 작업이 되는 건가요? 예, 당연합니다. 지금 앞다리 쪽에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항정살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각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갈매기살, 그 다음에 뭐 토시살 부분도 약간 특수 부위가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등 쪽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심과 등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 부분에 우리가 말하는 가브리살이라는데, 일명 등심덧살, 이 제품이 또 특수 부위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한번 보시죠.
25개 부위로 나누는 것 중에서 특히나 특수 부위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어떤 부위들은 삼겹살보다 비싸죠. 그러면 이런 부위들을 이제 구이로 먹는다라는 것은 과거에 뒷고기를 저렴하게 먹는 이 하나의 뒷고기의 하나 매력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유통되는 뒷고기들은 과연 이런 특수 부위만 쓸 수 있을까? 당연히 못 쓰겠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뒷고기의 이 해석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볼살이고 이 혀 부분이에요. 이게 보통 뒷고기로 쓰이는 부분이에요. 아, 이렇게. 아, 마스크라고. 네. 그럼 지금 요렇게 발라낸 요거를 지금 마스크라고. 예, 보통 그래요. 아. 예, 여기서 이제 다시 정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게. 요게 지금 혀. 예. 요게 볼. 볼살. 그다음에 예, 요 코. 그다음에 눈밑, 항정살. 항정. 관자살은 요 안에 있습니다. 아. 관자살 내가 한번 뽑아드릴게요. 관자놀이에 있다고 관자살. 진짜 요만큼 나오네. 예, 굉장히 작아요 이거는. 요게 지금 한 1kg에서 1.2kg 정도 나오는. 여기서 다시 정설을 하면 껍질은 안 쓰니까 예, 껍질 벗기고 뭐 이래갖고 하면 한 보통 1.2 정도 나와요. 자, 보셨다시피 돼지머리에서도 의외로 다양한 부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해 뒷고기라고 하면 뒷고기가 출발할 당시부터 사용했던 특수 부위, 그리고 돼지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 머릿고기 부위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해석하면 요즘 젊은 층에서 즐겨 먹는 돼지 껍데기, 그리고 돼지 귀, 그리고 돼지 꼬리 같은 이런 부산물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돼지고기의 대분할 정형을 하는 7부위를 제외한 모든 부위는 사실 뒷고기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해 뒷고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느낀 김해 뒷고기에 대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고기가 왜 김해에서 시작됐느냐? 우선 김해는 과거부터 돼지 사육량이 많았습니다. 돼지 사육량이 많다 보니까 김해에 이 돼지를 도축하고 가공하는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최대의 돼지를 도축하고 가공하는 시설을 가진 곳이 바로 김해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김해가 돼지의 사육량과 생산량이 많았다라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배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김해가 농촌 도시에서 산업 도시로 변모해 가던 과정에 많은 노동자들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는데, 그 노동자들에게 딱 맞았던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뒷고기였고, 바로 이 김해 뒷고기는 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음식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대규모 돼지를 사육하고 처리하는 시설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소비할 수 있는 서민과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했다라는 것이 바로 김해가 뒷고기의 탄생지일 수밖에 없는, 출발지일 수밖에 없는 어떤 숙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뒷고기의 부위는 어디인가? 뒷고기가 시작될 당시에는 특수 부위로 시작이 됐고, 특수 부위의 가격이 오르니까 이 특수 부위를 대체할 만한 대체 부위를 찾는데, 그 부위가 바로 머릿고기. 그리고 뒷고기의 다양한 맛을 즐기기 위해서 더 추가된 부분이 바로 돼지 껍데기, 그리고 귀, 그리고 꼬리, 이런 부산물들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특수 부위로부터 이런 부산물들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이 바로 뒷고기 부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뒷고기는 어떤 부위다라고 이렇게 설왕설래가 많으시고, 심지어 술자리에서 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말하는 모든 것이 뒷고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것이 사실은 뒷고기다. 단 가장 중요한 것은 뒷고기는 돼지고기를 가장 다양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즐기는 방식이라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뒷고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